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엘체 대 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체는 여전히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 19위인 카디스와도 승점이 7점으로 벌어지는 등 현재로서는 유력한 강등 후보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연령대가 꽤 높은데 특히 수비진의 구성은 모두 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베르투 마이너스 비가스 마이너스 로코가 모두 30대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큰 상황인데 라인을 내리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1대1 대응 능력도 썩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낮은 라인으로 인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특출난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입니다. 그나마 밀라가 역습의 전개와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역시 팀의 기동성을 책임지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강호 빌바오를 잡아내면서 무승 행진에서 벗어났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빌바오 두 상위 전력을 상대로 1승 1무의 성적을 만드는 등 반등의 계기를 확실하게 잡았죠. 올 시즌 지로나의 컨셉은 철저한 지공과 점유율 확보인데 평균 점유율은 전력에 비하면 꽤 좋은 53%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투아니도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점유율에서 상대를 앞서면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라인을 올리고 호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유형이라 뒷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아직 치르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초 빌드업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오는 등 상대의 공격적인 난조에도 불구하고 실점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로나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특유의 점유율 확보와 지공에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로나가 다득점에 특화되어 있는 팀은 아니지만 팀 주력 선수들의 노쇠화로 인해 좋지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엘체를 공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며 언더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바야돌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위가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스권인 4위와의 차이가 승점 3점 차이라 빠르게 분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순위 경쟁에 돌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빌바오의 장기였던 역습이 힘을 잃은 듯한 모습, 무니아인의 결장이 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역습을 막기 위해 상대가 압박을 가하는 것을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면서 기점 역할을 하고 있던 선수라 역습의 힘이 다소 줄은 듯 보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가르시아가 공백을 메우려고 해봤지만 패스 성공률 63%에 그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는 못했죠. 또한 수비진의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면이 자주 붕괴되는 모습도 우려스럽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 원정 스플릿이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로 인해 득점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레온이 결정력을 바탕으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낮은 라인으로 인해 전진성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압박의 성공률이 높고 소시에다드와 베티스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해본 경험이 있는데 원정에서는 아직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러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반 실점 비중이 높아 경기가 초반부터 꼬이는 경우가 잦고 원정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향과 겹치면서 만회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올 시즌 바야돌리드가 원정에서 좋지 못하고 특히 수비적으로 약점을 자주 보였던 걸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빌바오도 무니아인의 이탈 이후 역습의 완성도와 날카로움이 다소 떨어졌고 시즌 초중반에 보여준 기세만큼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수비가 붕괴된 바야돌리드를 공략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에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또한 두 팀 전부 수비에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라
오버를 겸해보는 것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셀타비고도 잡아내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5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상대에게 점유율은 내주되 골은 내주지 않는 실리적인 운영이 꽤 돋보였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아스파스에게 필드골을 내주지 않은 것이 긍정적입니다. 아스파스의 득점 자체는 막지 못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한 것이었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철저하게 아스파스를 봉쇄하느니 인상적이었죠. 물론 이번 경기에서 막히해야 할 레반도프스키와 아스파스의 레벨 차이가 아주 큰 것은 사실이지만 레반도프스키 이외의 득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묶어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빌라가 이전 경기에서 결정력을 보여준 것도 호재인데 이번 경기에서 아빌라가 제한적인 기회를 골로 잘 연결시켜 주어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알메리아를 잡아내고 피케의 은퇴 전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얇았던 수비진 뎁스가 더 부족해져 버린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크리스텐센이 복귀전을 치르기는 했지만 겨우 5분을 교체로 뛰었고 마르코스 알론소까지 센터백으로 당겨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이 느린 알론소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크리스텐센이 센터백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라인을 높이는 바르셀로나의 뒷공간 역습을 잘 커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스케츠 대용 조합으로 중원에서 꾸준히 수적 우세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훌륭한데 여전히 레반도프스키에게 다소 치우쳐 있는 득점력은 고민입니다. 팀 레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엘클라시코와 미넨과의 챔스에서도 레반도프스키가 꽁꽁 묶이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만큼 레반도프스키의 의존도를 점차적으로나마 줄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우세한 흐름입니다. 기본적인 중원의 힘이 강해 점유율 확보에 큰 문제는 없고 전방 레반도프스키도 리그 적응 필요 없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오사수나가 셀타비고에게 점유율은 내주지만 승리를 챙기는 실리적인 운영을 잘 구사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한 골 정도의 실점은 헌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이기에 압승을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